누군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실화탐사대에 보내왔습니다. 어우, 저게 다 뭐예요? 완전 쓰레기 더미. 살림살이와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 주방. 싱크대 개수대에는 먹다 버린 음식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욕실 상태도 엉망진창. 아이고. 청소를 안 한 지 꽤 오래돼 보입니다. 아니, 여기 사람이 살아요? 지금 누가 앉아있는데요? 이 집에서 살고 있다는 이 남자. 아니 그래도 이제 담배를 끊으려면 담배 제일 빨리 끊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네 방법이 뭐야? 그 방법이 뭔데? 차라리 확 피고 확 안 피는 거. 확 피고. 필 때 확 피고 차라리 이제 확 이 담배 펴. 그리고 확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제 안 피는 거야. 그게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하면은 기간이 길어져. 나는 그렇게 되더라고. 도저히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믿기 어려운 집안 상태. 누가, 왜 이런 집을 촬영해서 보낸 걸까요? 영상을 보낸 제보자가 실화탐사대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냥 가족이니까 그냥 옆에서 그냥 같이 있는 것 뿐이지. 이거 남들 같으면은 겁나서 어떻게 있겠어요? 죽음을 가고 같이 있는 거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상 속 이 남자가 아들이라고 합니다.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이 집에서 아들과 단 둘이 살고 있다는데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또 혼자 그냥 독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저게 정상인이 아니거든. 아버지가 아들을 밖으로 불러낸 사이 집안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다는 집은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난장판입니다. 아이고. 발 디딜 틈도 없이 거실 가득 물건들이 널려 있습니다. 야, 이건 뭐? 주방도 온갖 쓰레기로 어지럽혀져 있는데요. 아들 방도 정신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 많은 짐들이 다 어디서 났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창문에는 메모지를 잔뜩 붙여놨는데요. 뭐지? 도통 뜻을 알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인기가요, 뭐 음악 프로그램 이름들이 이렇게. 어? 신동엽 씨 이름이 있어요? TV 모니터에는 라면 봉지와 김을 조각 내서 붙여놓은 아들. 그는 왜 이런 기괴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직접 그린 그림이면 솜씨가 있는데요? 그러게요. 아버지는 제작진에게 아들이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궁금하다며 관찰 카메라 설치를 부탁했습니다. 카메라 종류를 참 안 보이게 잘 위장을 시켜서 나도 그걸 자료로 이렇게 본다면 가능하죠. 나는 또 그렇게 또 요청하고 싶고 실효에 솔루션이 나와서는 해법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종일 시간을 보내는 거실과 주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24시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짜 아들의 어떤 행동이 담길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나, 둘, 셋. 아버지 부탁으로 네. 카메라를 설치한 거죠. 아이고, 이제 이거 나오는 거네. 옷들도 거실에 널어놓고 생활하고 있는 아들. 식사도 거실 간이 의자에 걸터 앉아 해결합니다. 야, 지금 있는 거야, 오늘. 양을 냄비에다가 라면 끓여가지고 지금 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 아직까지 특별한 그러니까요. 이상 행동은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집에서 저렇게 점퍼 입고 모자 쓰고 저렇게 살지는 않는데 옷차림이 좀 독특하긴 하네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다음 날
거실에 쌓아놓은 짐들을 점검하듯 여기저기 둘러봅니다. 뭐 하는 거지? 그 행동이 계속 지금 뭔가 일관성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선 갑자기 혼잣말을 하는데요. 지금 형식이 그래요. 오버하지 말고요. 지금 하루 종일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앞에 누가 있는 것처럼 대화를 관심이 없다고요. 나누는군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돈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근데 그게 맞다고. 그 너희는 그런 걸 이해를 못하고. 탁 가면은 문 열고 나가면은 도백하다가도 딱 멈추니까.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너 지금 뭐하니? 그러면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해. 그거 너희들이 오해했어. 그것도 그 사람. 계속 뭔가 대화를 하네요. 혼자 뭔가 해요. 대체 아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어릴 때 순하고 착했다는 윤호 씨. 동생은 피아노를, 윤호 씨는 미술 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했는데요. 그림 실력이 좋아 기대가 컸다고 합니다. 유학을 보냈었는데 두 사람 다 못 보니까 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만 이놈이 아빠 나 군대 갈 테니까 동생 보내요. 그런데 제대 이후 이상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늘 불안에 떨고 별일 아닌 일에 분노가 폭발했다는데요. 집안의 유리창을 깨고 난폭해지는 순간도 잦아졌다고 합니다. 폭행을 하려고 그러고 칼을 들고 있었고 지 잠자리 베개밑에서 칼을 품고 있었고 어이구. 이거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 검사 결과 아들은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14년 동안 약물 치료를 받고 정신병원에 3차례 입원도 했던 아들. 그런데 4년 전부터 치료를 거부하고 약도 먹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안 되는데. 시한폭탄입니다. 럭비볼이죠. 럭비볼 같은 시한폭탄이에요. 수염도 털주로. 내가 봤을 때는 완전 노숙자 스타일이 지금 머리도 지금 한 자르고 모자 눌러 쓰고 다니고. 아들에게 이상한 증세가 더해진 건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부터인데요. 어머니 생전 이렇게 깔끔했던 집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손도 못 대게 하니까 자기가 놔뒀던. 어머니의 부재가 뭔가 영향을 준 거 아닌가요? 거실 텔레비 저것 좀 보세요. 저것도 그림 붙여놓은 거 보세요. 저거.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지만 청소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치고 싶은 생각이 꿀같이 치고는 싶지만은 그로 인해 가지고 괜히 이루고 싶지는 않잖아요. 네. 잘 생각하신 거예요, 저거. 그냥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폭언 내지는 뭐 그냥 분이 뭉치는 그냥 우리가 우라통 터지듯이 뭐 그런 행동하기. 나이 40에 사회생활도 못하고 종일 쓰레기 더미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들. 만나는 사람도 없고 외출하는 일도 드물다는데요. 그러던 아들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우, 잠시 담배를 피우고 걸음한 곳은 집 근처 도서관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검색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데요. 또 이 모습만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지금 뭐 피해를 주는 것도 네. 아니고요. 어떨 때는 정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비정상 같기도 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네, 순간순간 다르니까요. 짐작할 수 없으니까. 자기 누나를 죽였잖아요. 조현병. 조현병을 앓고 있는 50대 남성이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 누나는 지난 30년간 동생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 5명을 살해한 조현병을 앓고 있는 10대가 그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언젠가는 그 칼끝이 자기 가족들한테도 이게 향할 줄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 죽음을 가고 같이 있는 거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이해가 가요.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살고 있다는 아들을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촬영 중인 사실을 숨겨달라는 아버지의 부탁. 화분을 배달하면서 아들에게 접근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 외에 그 누구도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데요. 과연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인 여기서 받으세요. 들어오지 마시고요. 여기서 받으세요, 사인을요. 아, 왜요? 왜긴요, 집안이 좀 시끄럽다고요. 좀 집안이? 시끄러운 여기서 받으세요. 집안이 시끄러. 화분을 집 안으로 옮겨주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아들. 갈수록 언성이 높아집니다. 쉽지 않겠어요. 아니, 나중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싫다고요. 아니,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집안에 갇혀 마음조차 굳게 닫아버린 아들. 그러니까 서면을 받고 가시라고요.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조현병 치료를 거부한 지 4년째. 아들은 집안에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받으세요. 들어오지 마시고요. 여기서 받으세요, 사인을요. 아, 왜요? 아니, 나중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싫다고요.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느 시점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이거지.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대로 방치해두면 이런 부모로서의 이건 내 의무가 아니다. 이게. 책임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얘를 좀 뭔가 좀 치료를 해놓고 죽더라도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결심을 한 거야. 관찰 카메라에 담긴 행동으로 아들의 현재 상태를 진단해 보기로 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거실은 생활 공간이 돼야 되고 TV는 보기에 보는 건데 그런 기능들을 다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증상은 더 악화되는 쪽으로 간 걸로 봐지고 그래서 시급하게 약물 치료가 다시 재개돼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의가 아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경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문 앞에서 혹시 상황이 생기면은 그때 도와주시고 그 전에는 그냥 앞에서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부감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 조심해. 예. 제발 별일 없이 상담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사라고 신분을 밝히니 쉽게 문을 열어줍니다. 오, 다행이네요. 치료받았던 기억은 있거든요. 저 교사를 다니는 거고요. 거실에 짐들이 참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네네. 이런 부분들 볼로 의사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딴청을 부리는데요.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괜찮습니까? 바빴어요. 네. 그림을 그리세요? 여기 그림. 지금도 뭐 그림을 그리시고 계십니까? 네. 작품으로 지금 혹시 이렇게 해두신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지금? 거의 다요. 그런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이게 혹시? 네. 아이고 몰라봤어요. 죄송합니다. 네네네. 집안 곳곳 어지럽혀 놓은 짐들이 자신의 작품 세계라고 하는 아들. 물건들에 대해 재차 묻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물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기 것처럼 얘기하시는 말씀도 약간 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아유 그러게요. 솔직히 좀 죄송해요. 그런 부분들은 죄송한데 네네. 저는 제 생각에는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네. 물건에 대해서는 예의를 지켜요. 약에 대해서는 요즘 이렇게 안 드시고 한 게 좀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오래 드셨어요? 촬영하는 문제도 좀 있으시네요. 요 얘기는 조금 이렇게 촬영을 끊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그림을 얘기하시는 게 아닌 것 같으면 아마도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아니요, 그죠. 약을 한 2, 3년 안 드셨으면은 이게 뭐 환청이 들리거나 사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혹시 아드님이 그런 증세가 없어요. 아니,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좀. 아니, 그건 제가 이론을 내가 보면 내가 보면 그냥 혼자 말은 해.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니까 이론을 만들다가 내가 하는 거라고 그냥.
혼잣말 하신 경우가 있어요? 혼자.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 자주 혼잣말을 했던 윤호 씨. 의사에게는 다른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전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거는 좀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치운다고 얘기했어요. 아, 치우신다고 하셨어요? 뭐 제가 완벽한 인간 아니기 때문에 저도 부족한 게 많고 부족한 것만큼이나 제 생활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해서 정리는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제가 해야죠. 이게 제가 이걸. 아무튼 병원으로도 한번 방문하세요.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갔다. 네네네. 내 마음.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아버님 혼자만 지금 우리 지만 2명만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나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절대 봐라. 수시로 이런 서 와가지고 관심 있게 이렇게 좀 지원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 굳게 다쳤던 아들의 마음도 조금이나마 열렸을까요? 한번 할까요? 아니요, 저는 더 친해지면 가수인데요. 친해진다. 한번 할까요? 악수는 친해지면 거부하시는군요. 다음 기회 그러면 더 친해지면 좋겠습니다. 아니 악수 좀 해주시라고. 악수하면 안 만날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그러면 의사를 다시 만날 생각은 또 있네요. 제가 그림 때문에 만나겠죠. 오늘 딱 할 말이 없네요. 처음 봐. 이분은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중간에 대화가 잘 될 때는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에서 좀 희망적인 부분을 보기도 했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지금 하루 빨리 또 약물 치료도 시작을 하고 또 본인이 이런 병에 대한 인식, 병식을 갖게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들은 앞으로도 조현병을 바라보는 사람들 시선에 상처받고 끝이 보이지 않는 치료에 지칠지도 모릅니다. 그 험난한 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아버지는 용기를 내서 카메라 앞에 앉은 겁니다. 내가 생을 언제 마감할지 모르는 와중이 있으니까 이건 내가 터뜨려야 된다. 내가 총대 메고 내가 터뜨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내가 노출시키고 진정한 치료법이 나왔으면 좋겠다.